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연 작가입니다. 우리 학교를 위한 긴 여정을 김하연 작가의 동영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백꽃의 7회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동영 모의고사 벌써 7회입니다. 6회까지 잘 정리하셨나요? 동영은 8회까지 계속됩니다. 자, 7회는 먼저 41번부터 50번 10문제를 오늘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41번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형사사건 동넘쳐요.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고봉사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입니다. 반면 민사사건은 유효죠. 자, 2번은 뭐 기니까 볼 필요 없어요. 자, 3번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 즉 살인을 포기, 나를 죽이지 않으면 1억 준다래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1억 줄게. 그럼 정말 1억 줘야 될까요? 줄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해서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줄 필요 없다. 답은 3번입니다. 답을 찾았으니까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번. 아버지 소유 부동산이 아버지를 이미 제3자가 을에게 매도되어 제3자 을로부터 등기 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동그라미칩니다. 잘 알고 있는 동그라미 아들이 병이 그 아버지 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극가담하고 똑같이 보는 거죠. 적극가담이 없지만 이것을 적극가담처럼 부자가 아니라 백삼조 무효로 판시했습니다. 4번 부부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을 많이 하세요. 립서비스로 할 수 있습니다. 무효로 할 수 있어요. 5번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허위 진술 동그라미 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란 약정은 뭐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무조건 103조 무효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통정의 표시를 좀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갑에게 X가 있는데 A 채권자 돈을 떼어 먹여야겠어요. 근데 돈 안 갚으면 채권자가 X부동산을 강제 입행할지 모르니까 이걸 빼돌리려고 친구와 짜고 가짜로 매매하고 친구 앞으로 등기를 돌립니다. 그럼 이거 108조 무효인데 갑은 을에게 무효인데 등기 이행했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또는 소유권에게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판단 기준이 뭐죠? 그렇죠. 103조 무효인가? 그럼 지금 이 행위는 103조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103조 무효 아닌 거 강강허신조 마르고 달았어요. 강제집행 나왔고 허위 표시 나왔죠. 강강허신조. 그래서 이건 108조 무효이지만 103조 무효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나 소유권으로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 A가 금전 채권자라면 이게 허위 표시와 되는가와 상관없이 또 채권자 취소권 요건 갖췄다면 이 가정매매를 채권자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8주 무효와 채권자 취소 별개다.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을이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병이 선인가 악인가 나눠봐야겠죠. 병이 사실 모른다면 A까지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무효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이 유효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반면 병이 악이라면 악이 3자 보호규정 없죠? 그럼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을 무효면 소학으로 0이에요. 0. 가진 거 없죠. 근데 0은 원래 0이어야 되는데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이 3자 보호했거든요. 그래서 병이 선이라면 0이 100으로 바뀔 수 있다. 반면 병이 악이라면 보호규정 없어서 0이 0 됩니다. 우리 시험은 병까지 나왔는데 이제 한 명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자, 병이 선일 때 선의병이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선악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제 병이 100이잖아요. 그럼 100을 승계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100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100은 100 하면 끝나고 그 다음 병이 악이어서 무효예요. 무효. 악이 병이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그럼 정은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정은 허위표시 제3자입니까? 제3자 맞아요. 어차피 병이든 정이든 가장매매 없었으면 나올 수 없었죠. 그럼 정도 제3자입니다. 뭐 병만 제3자고 그럼 정은 4자예요. 그 뒤에 A는 5자.
그대의 B는 육자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가장매매 없었으면 나올 수 없었죠. 그러니까 정도 제3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은 나만 선이면 100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정의 앞사람 100명, 100명이 악이어서 무효이더라도 정 101번째 정 나만 선이면 보호됩니다. 무효 사유가 허위 표시라면. 그리고 이 제3자 의미는 비통착사강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 허위 표시에서 대표적 보는 겁니다. 42번 갑이을에게 X부동산을 허위 표시 동그라미 매도하고 이전 등기 동그라미 등기 무효 해주었다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럼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효니까.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X부동산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맞죠? 103조 무효 아니니까. 3번 만약 을과 X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한 병이 그럼 병은 제3자죠. 병이 허위 표시에 대해서 선의 동그라미 그럼 선의병 보호되죠. 선인 경우 갑은 그 저당권 등기 말소 구할 수 없습니다. 선의병은 저당권이 보호되죠. 4번 만약 을명의로 등기된 X부동산을 가압류한 병 너도 제3자죠. 병의 허위 표시에 대해서 선의 동그라미 선의지만 과실 동그라미. 그럼 선의가 중요합니까? 과실이 중요합니까? 선의. 제3자는 선이면 보호되죠. 과실, 무과실 보호된다. 보호됩니다. 과실 있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해서 가압류 무효 대양 주장할 수 없습니다. 5번 만약 X부동산이 을로부터 병으로부터 정까지 나왔네요. 정에게 차례로 매도되어 각기 그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허위 표시에 대해서 병이 악이 써요. 0, 무효 0. 악이 밑에 0, 0. 악이면 정이 선이 너는 100, 100. 너는 100. 써요. 100.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따라서 갑은 정명이 이전 등기 말소 구할 수 없답니다. 정 나만 선이면 보호된다. 정답 5번이고 아직 5번 같은 건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이제 올해 나옵니다. 보세요 이제. 43번 사기 경박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계약량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 동그라미. 시가는 정해진 거 없죠. 알아서 판단합니다.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기망행위가 성립한다. 사기 아니에요. 2번 강박 이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 동그라미. 그럼 그 아래줄 끝에 무효 동그라미. 무효라고 할 수 없다가 틀렸죠. 완전히 박탈 무효. 3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모의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라도 사기 동그라미 쳐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기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적 모의더라도 다른 무효 취소 사유 주장할 수 있어요. 3번이 정답. 4번 자 대리인 기망 동그라미. 그럼 대리인은 제3자인이죠. 당사자와 동일시하니까 110조 1항이라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 본인이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입니다. 그럼 대리인 기망 동그라미 쳤죠. 그럼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없다가 틀렸죠. 언제나 취소입니다. 다시 4번 대리인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자 5번 강박행위 목적이 정당한 경우가 있나요? 목적이 정당하대요. 예를 들어 제가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자선사업 목적은 아주 정당하죠. 근데 비록 그 수단 동그라미 써요. 그러니까 자선사업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어서 칼로 돈을 뜯어서 자선사업이에요. 그럼 칼은 강박이죠. 강박. 그죠? 그래서 수단이 부당하다면 위법성 인정될 여지가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의사표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허위 표시와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해가 남을 해한다. 사해행위 요건을 갖춘 경우 동그라미 칩니다. 채권자 취소권 동그라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랬죠. 2번 허위 표시 당사자는 자 선의 동그라미 선의 제3자에게 과실 동그라미 쳐요. 아까도 나왔네요. 선의가 중요해요. 과실이 중요해요. 선의면 과실도 보호되죠.
다시 선의 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의사피시 모유를 그 제3자에게 주장이나 태양할 수 없다. 보호되죠? 2번이 정답이고. 자, 3번은 뭐든지 무효나 취소는 무효 취소를 주장자가 입증합니다. 그럼 3번 비진이 의사피시의 자, 가로쳐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가로 그 자가 다음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상할 수에 대한 증명 책임집니다. 4번 사기 위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 자, 의무 동그라미 의무가 없대요. 그럼 부작위가 나올 수 없어요. 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이 아닙니다. 부작위가 기망이 되려면 어떤 의무가 있어야 돼요. 의무가 있는데 침묵했을 때 그게 부작위한 기망입니다. 의무가 없다면 침묵하더라도 부작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돈을 써요. 위에서 유발 동그라미 그 동기적으로는 취소할 수 있죠. 정답 2번입니다. 45번 대리행위 설명 옳은 거 2021년 형정사 변형이죠. 그럼 1, 2, 3, 4, 5에서 동그라미 3번과 4번에 밑에 조그맣게 점이 찍어 있죠. 이 두 지문을 제가 변형한 겁니다. 우리 시험과 연관 없을 거니까. 동그라미 1번. 자, 미성년자 갑의 법정 대리인 을이 제3자 병의 이익만 위한 대리행위를 하고 여기까지 사선을 끊어요. 그럼 사선 끊었죠. 지금까지 5글자로 뭐라 하면 되죠? 지금까지 5글자로 대리권 남용. 법정 대리인이 본인 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3자 병 이익만 위해서 했죠. 이게 대리권 남용. 그럼 대리권 남용은 107조를 유추해서 원칙 유효지만 상할 수 무효입니다. 그 다음 그 뒤에 그 사정을 상대방 정이 알았네요. 그럼 무효. 알고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는 본인 갑에게 무효이다 효과가 없다 해서 맞았죠. 1번이 정답. 2번 매매 그 다음 동그라미 쳐요. 위임장 제시 동그라미 이게 현명 역할을 하는 거죠. 위임장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대리인 성명만 기재. 그럼 현명하지 않았죠. 그렇더라도 동그라미 친 위임장 제시가 현명 기능합니다. 그 다음 심표 뒤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현명이 된 걸로 봐요. 3번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동그라미 쳐요. 숙권행위 철회 동그라미 철회해서 대리권 소멸시킬 수 있다. 128조입니다. 4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니까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 한다. 5번 본인은 의무대리인이 제한능력자란 이유로 대리행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대리권 남용이죠. 46번 대리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계약은 무권 대리된 추인은 소급해서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한 때부터 들렸죠.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니은 무권 대리 상대방이 상당한 추인 기간을 설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 동그라미 발추인지 맞아서요. 발하지 않은 때 추인을 거절해 봐야죠. 거절한 거 들어온다. 뭐 그래서 정답은 이미 나왔네요. 디귿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 동그라미 각자 본인을 대리하죠. 깡패 X 깡패처럼 공동 대리가 아니에요. 리을 채무 이행 동그라미 채무 이행의 경우 그 다음 동그라미 쳐요. 본인의 허락 동그라미 허락이 없어도 쌍방 대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원래 안 되는데 동그라미 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둘 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그럼 본인 허락 없어도 앞에 동그라미 확정된 채무이행 가능하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정답은 5번. 47번 갑이 을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정 동그라미 정의 갑의 동그라미 쳐요. 이무대리인 동그라미. 그럼 누가 대리인이에요? 누가 대리인이죠? 지금 동그라미 쳤잖아요. 정의 대리인. 그럼 병 써요. 본인. 병은 본인이죠. 정의 병의 대리인이라 병이 본인. 이렇게 한국말이 어려워요.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 들고 올게요. 갑이 을에게 X토지를 매도한 후
제2일 매매계 하겠죠? 제1 매매계약. 그 다음 등기 전에 정의평의 이무 대리인으로서 가부 배임행의 적극가담이 그럼 누가 적극가담했어요? 대리인이 적극가담. 그럼 무조건 무효. 가담해서 가부로부터 X토지를 또 매수했네요. 이게 이중매매. 이중매매하고 병명의로 본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 마쳤다. 옳지 않은 겁니까? 그럼 본인 병이 몰라도 이건 대리 행위하자는 대리인 기준이라 이 매매계약 무효입니다. 그럼 1번 주의하세요. 1번은 숙권행위죠. 숙권행위 동그라미. 숙권행위를 누가 했죠? 본인평. 그래서 숙권행위 하자 의무는 본인평 기준인데 2번과 주의하세요. 2번은 대리행위 동그라미. 대리행위를 누가 해요? 대리인. 그러니까 이것은 대리인 기준. 그래서 2번 대리행위 하자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 정 기준 맞았어요. 그래서 1번, 2번 헛갈려 안 되고 1번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죠. 2번이 훨씬 중요하다. 2번 지문이 훨씬 중요하고 3번 대리행위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평 맞습니다. 4번 을이네 을. 자, 지금 이중매매가 무효니까 을, 제1매수인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따라서 4번 을은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를 이유로 갑과 병 사이 계약 이중매매, 이중매매가 을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은 1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으니까. 5번 정동그라미 정의 가부 배임 행위에 적극가담 동그라미 한 사정을 본인 평이 모르더라도 병명의로 경로된 소유권 등기 무효죠. 대리행위 하자 대리인 기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48번 무효행위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동그라미칩니다. 취소된 후 동그라미 그럼 써보세요. 소금 무효 취소하면 소금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라고 쓰셨어요. 그럼 그 바로 뒤에 무효로 화살표 계속 가로칩니다. 무효행위 추인 가로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답니다. 정답 1번이에요. 자 상단 여백에 취소한 법률행위는 소급의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면 이 추인 뭐다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143조 추인할 수 없지만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무효를 그대로 대입하면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139조 추인할 수 있어요. 대신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겠죠. 그래서 지금 1번 지문도 우리 시험에 나올 때가 됐어요. 자, 동그라미 2번.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하죠. 무효행위 추인도 묵시 가능하고 3번. 무효행위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뭐든지 주장자 입증하죠. 그래서 새로운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합니다. 4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137조 일부 무효는 원칙 전부 무효.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행위 자천한 동그라미 전환에 관한 138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추인은 안 되죠. 근데 전환은 가능하다. 49번 법률행위 취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단 법정 대리인 동그라미 쳐요.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 똑같죠. 이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들렸죠.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미리 추리할 수 있다. 정답은 바로 1번에 나오네요. 자,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의 주어가 상대방이죠. 상대방 동그라미.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도 동그라미. 양도하면 법정 추인되지 않습니다. 이행 청과 양도는 취소권자가 해야 돼요. 취청양. 상대방이 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 3번은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하죠. 묵시가 행동이 묵시적 취소도 묵시적 취소 가능하다. 3번 법률행위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이란 그 행동에는 취소 섭씨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다음 취소권자 동그라미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행 청구 동그라미 정가면 잘 보세요.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누가 봐요? 다시 제일 끝에 추인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갑과 을이? 아니죠. 법에서 온다. 이게 법정 추인이죠.
다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이게 법정 추인.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는 법정 추인이라고 써졌지만 동그라미 4번에는 법정 추인 그 말이 없죠. 그래서 누가 봐요? 법에서. 이게 법정 추인. 그 맞았죠? 취청양, 이행 청구와 양도는 누가 한다? 취소권자에서 맞았습니다. 5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 동그라미 씁니다. 유효 확정. 추인하면 취소권이 소멸해서 유효로 확정이 되죠. 그럼 유효가 됐으니까 그 뒤에 그 법률행위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50번 소급표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거. 그럼 그냥 2번에 기한 선들고 있죠. 기한은 절대 소급표 없다. 1번 무권들이 추인 소급표 있죠.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소급에서 유효죠. 뭐 4번은 시험범위 아니고 5번 취소도 소급에서 무효.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푸시고 반드시 해설을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는 지문도 더 정확히 알게 되고 찍어서 맞춘 것도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항상 요약집을 꼭 같이 읽으셔야 돼요.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핵심이 요약집입니다. 아니면 기본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던 요약집이나 기본서를 계속 병행해서 보셔야 됩니다. 특히 동차하신 분들은 1차는 민법 요약집 꼭 보시고 2차는 중개사법 요약집 꼭 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